공공수면의 이용은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수산업의 영위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 및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을 당사자의 자유에 방임할 경우 혼란과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전체적 견지에서 분쟁 방지나 외국과의 어업협정의 시행 등을 위하여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이러한 조정활동이 수산업법상 어업조정의 기본적 개념이며 수산업법의 목적인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은 제6장에서 어업조정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각각의 규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사항을 명할 수 있고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업에 관하여는 인접수면의 불법어업 및 밀식 등에서 오는 수질오염, 병해, 기타 면허 내용과 상이한 어업활동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해어업의 허가정수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뿐만 아니라 어업자, 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자, 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도 가능하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의 규격화는 위생관리와 더불어 유통질서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므로 결국 포장 용기의 내용물인 수산물 자체의 규격화가 이루어질 때 그 취지가 비로소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 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 장소 및 매매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양육, 매매에 관한 제한은 주로 유통질서의 적정한 통제를 위한 것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불법 어획물 거래를 단속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대량의 어획물을 아무 곳에서나 양육, 매매하게 하면 가격의 등락고저에 심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결국 투기 상인의 농락에 가격이 조작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적정 가격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양육, 매매 장소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산업법 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 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 허용 또는 조업 제한사항 등 조업 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 조업기간, 조업척수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정수 등의 결정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정수와 근해어업의 허가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 정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7, 8, 9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선의 장비와 규모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선령, 기관, 부속선의 수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촌계 영업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유어장이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으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및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업 외에 어업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수산업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구와 시설물의 철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 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어구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도지사가 그리고 면허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철거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어구 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철거 의무자가 그 철거 의무 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면허업에 관하여 무면허 또는 면허사항 위반, 인접 어장과의 위치에 관한 분쟁, 과실에 의한 어장 침해 등을 단속 방지하고 면허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장의 위치를 현장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어업조정상의 필요와 동시에 선박의 항행, 주업안전, 어로질서 등 일반의 공익상의 목적에서 행정관청이 어업자에게 어장, 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설치된 표지를 이전, 손괴, 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어장, 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 손괴, 변조 또는 은폐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과 처분이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에 대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은 수선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 또는 수산물 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기사면허의 취소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업종사자나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가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 배경은 해기사 면허 소지자가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어업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어업보상의 입법 체계를 살펴보면 행정상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법이 제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에서는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등을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장 제4절에서는 광업권과 더불어 어업권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허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릅니다. 보상의 당사자는 보상 의무자와 보상 권리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상 의무자를 살펴보면 수산업법에서는 손실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을 손실보상의 부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 판단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요. 보상의 부담주체로서 수산업법에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행정관청을 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실무상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청구권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수용 등 재산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권이 침해된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업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보상 의무자의 행위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면 누구라도 보상 권리자로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 소유의 면허업의 경우 수산업법에는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총유 재산인 어업손실보상금을 어촌계 내부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개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개원이 행사하며 다만 마을 어업권의 경우에는 개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의 협의 및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이들 전원의 위임을 받은 어촌계장 또는 어촌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 수협의 조업원이 행사합니다. 한편 수산업법상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이외의 기타 권리자도 보상권리자로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신고업자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범위는 재산권의 침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적 범위의 손실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직접 손실뿐만 아니라 간접 손실, 이전비 보상, 영업손실이나 근로자의 임금 손실 등이 포함되지만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보상액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활권 보상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상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 재산권 보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권의 보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자 생활 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활보상은 원칙적으로 총 보상액과 실제 필요경비 사이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를 광의로 파악하여 생활재건 조치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정 공익사업의 실시계획 결정 이후 법정 절차에 의거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피해 예상구역 및 구역 내 행위 제한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그 후 어업인 대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고 공부상 조사가 실시되며 이 조사 과정을 통하여 어업보상의 조사 대상이 결정되면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에 이어 보상 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어업 등 피해 조사를 위해 피해 조사 용역 기관이 선정되면 이 기관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 이 조사를 기초로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산정되며 손실보상 협의 과정을 거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의무자는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먼저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 전액보상의 원칙, 현금 보상의 원칙, 개인별 보상의 원칙,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등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보상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어업보상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보상금의 산출 방법, 기준, 기관 등에 대해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별표 10에서는 어업보상에 대한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 방법, 산출 기준 및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 기관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89조의 수지로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에 해당합니다.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에 앞서 수산업법의 적용이 있게 되는데요. 어업 피해를 유발하는 수지로염의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 예측에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나아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8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피해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라 하더라도 피해의 발생이 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의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선박 또는 해양시설, 그리고 해저광구의 개발 등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 발생 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염 발생 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수산자원의 관리 방식은 크게 구분하면 첫째, 어업면허, 허가, 신고 등 어획 노량량의 규제 방식. 둘째, 포획 채취 등의 제한이나 어선, 어구, 어법의 제한 등 어업활동의 규제 방식. 셋째, 인공어초, 바다목장의 설치나 방류종자의 인증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어구는 특정 어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으로서 특정 어종 이외의 다른 어종의 포획, 채취를 허용하게 되면 특정 어종이 혼획될 우려가 있고 다른 어종의 어획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어종에 공포와 위협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구역 내의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일체의 포획, 채취 행위를 금지하여 절대적인 안식 장소로 만드는 것에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어기를 정하는 것은 치어나 미성수 거류 등 특정 어종의 생육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특정 어업장에 있어서 어획 수준이 최대 지속적 생산량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포획 채취의 제한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역에 대한 금지와 기간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특정 어업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모든 수산 동식물을 대상으로 일체의 어업을 금지할 수 있는 금어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기 제한은 이동성이 적은 것과 포획, 채취가 용이한 것에 대해 산란기 또는 발육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산란기나 발육기에 한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채장, 채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북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 채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부착된 알을 채취하는 경우와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법 어획물의 방류 명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 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 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은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또는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선, 어구, 어법 등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 척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조업 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해 감척이나 피해 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선은 원래 그 사용이 허가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해당 어선의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는 행위, 해당 어선의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 및 다른 어선의 조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사용어구의 규모와 구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후수라는 양도성 개별 할당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자가 어획에 대한 한정된 권리를 가지므로 상품적 가치가 높은 성어 또는 대형어를 선택하여 어획하고자 할 것이고, 다음해 어획량 확보를 위해서도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 관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 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 수면의 관리 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와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 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해업법의 금지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폭발물이나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금지 및 특정 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 또는 시험어업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및 서식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관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어획량을 직접 제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하나의 단위 자원에 대한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은 다수 업종이 다수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종 중심의 어업 자원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TAC는 기존의 다른 자원관리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자원관리가 필요한 가치 있는 어종 및 시행이 용이한 어종 등을 어업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중에 있으며 2023년 기준 대상 어종은 한계 시범 어종인 멸치를 포함하여 고등어, 정갱이 등 총 16종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 허용 어획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결과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총 허용 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 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에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 어획량 계획을 세워 총 허용 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 허용 어획량 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총 허용 어획량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 허용 어획량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허용 어획량 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총 허용 어획량 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 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 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 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 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 실적이 없는 어업자 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 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에 총 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 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수 어획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보며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회복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총 허용 어획량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 허용 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 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호수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수면이란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 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면으로 해당 제도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수면을 지정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서식한 수면 또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하였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산자원관리 수면 제도는 그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관리 또는 이용 규정을 정하여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이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 간 경계 수면일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 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산자원 관리 수면을 관리 이용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 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 이용할 경우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 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 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구역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개 구역 중 하나로 특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와는 무관하게 지정되며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구역과도 구별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관리관청이 관리하며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